금요일 오후 2시.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풍경이 펼쳐집니다. 런던의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제임스. 그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 덕분에 금요일 오후 2시면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급여는 100% 유지되고 오히려 번아웃은 줄고 생산성은 올랐죠. 반면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의 배 씨.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이라지만 금요일의 야근은 여전히 그의 일상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주 4일제는 그에게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단축의 파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실험을 이미 마쳤고 영국은 민간 기업 주도의 실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과 과로 사회의 대명사였던 일본까지 워크레스, 모어 타임.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자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부문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됐고 이는 노동조합 단체 협약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영국 실험은 더 극적입니다. 2022년 61개 기업 2,900여 명이 참여해 급여 100%를 유지하며 근무 시간만 20% 줄였죠.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2%가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의 이직률은 57%나 감소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가 그 가치를 증명해낸 셈입니다. 이렇게 주 4일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외 국가들의 긍정적인 실험 결과가 쌓이며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인 시도가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업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꿈에 그리던 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 토양에 첫 발을 내디딘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IT 대기업들은 격주 금요일 휴무나 월 1회 휴무 같은 변형된 유연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죠. 더 나아가 에듀테크 기업 에듀윌은 2022년에 완전한 주 4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급여는 100% 유지하면서 말이죠. 도입 1년 후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직률 감소와 채용 경쟁력 확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집어삼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 바로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는 파나소닉, 히타치 등 대기업의 선택적 주 4일제 도입이라는 제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제 활용률은 저조한 문화적 장벽이 숨어 있죠. 제도는 옵션일 뿐 강제가 아니면 마음 편히 쓰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업별 특성에 따른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지식과 성과 중심의 오피스 업무는 유연한 업무 배치나 시간 압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는 제조업이나 공장, 교대 근무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하는 서비스업은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핵심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 4일제가 화이트칼라만의 특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식 근로자는 금요일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동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현장은 인력 공백과 생산 라인 마비라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 체계를 개편하거나 부서별로 순환 휴무를 도입하는 등 업종별 틈새를 메우는 커스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의 안착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도 있습니다. 바로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현행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적인 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주 4일제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주 4일제를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바꾸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죠. 이미 2023년 일부 정당의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좁혀지지 않는 동상이몽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유지를 외칩니다. 급여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급여가 깎인다면 주 4일제는 혜택이 아닌 페널티라고 주장하죠. 반면 경제계와 중소기업은 생산성 유지 및 납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납기 압박 속에서 총 생산성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의 양을 이기는 몰입의 밀도. 저울을 보세요. 주 5일 근무는 불필요한 회의, 느슨한 업무 텐션으로 물이 새는 여러 개의 컵과 같습니다.
반면 주 4일 근무는 회의를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극대화해 4개의 컵을 꽉 채우는 것과 같죠. 이렇게 확보한 충분한 휴식은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급여 100% 유지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물리적 시간을 대체하는 초밀도 업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셋 전환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나로 평가받는 성과 중심의 마인드셋이죠.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관성적인 회의,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늘어뜨리는 시간 때우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집중력이라는 칼을 갈고 닦아 딥워크 시간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4일제가 오기 전에도 필요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단 하나의 약점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불안입니다. 레드존 은 제도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먼저 쉬는 사람에게 처벌적인 시선이 가해지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엘로우존 은 제도는 도입됐지만 리더들이 참여하지 않아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태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린존 은 리더십이 심리적 부담감을 원천 차단하고 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문화가 완전히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 4일제 운영 여부는 커리어 패스를 결정하는 새로운 필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제도 도입을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 포지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 4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을 최우선 이직 선택지로 필터링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기업은 이미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성과 중심 문화를 갖추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의 협상력을 위해 나만의 생산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매일 매주 단위로 자신의 업무 아웃풋을 정량적으로 기록하세요. 다음으로 불필요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어떻게 효율화할지 지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4일 만에 5일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겁니다. 주 4일제는 그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쟁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권리가 될 것입니다.